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네, 월요일 특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매주 수요일마다 명인들의 복귀만 출연을 하는데, 오늘은 장세 상황의 변화,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시해드려야 될 투자 전략이 있어서 월요일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죠. 밑이, 그러니까 하단 부분이 약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전반적인 포인트는 결국은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6월 달부터인가요? 종합주가 지수는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종합주가 지수는 사실은 어떤 그 상승 트렌드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위아래의 일정한 어떤 밴드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변동성 장세였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됨에 따라서 시장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냐면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최근 장세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텀업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어떤 그 툴,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의 시장 대응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바텀업 방식의 시장 대응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서 쳐보면 나올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바텀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이 어떠냐, 그리고 그 환경 하에서 어떤 업종이 좋아지느냐, 그리고 이제 그 업종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대응을 하거나 이제 종목을 추려내는 어떤 포인트, 이걸 우리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이제 탑다운의 시장 대응을 하는 장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부분들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동성 장세가 연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기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어떤 그 업종이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탑다운 방식의 시장 대응인데, 최근 시장 흐름은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인가요? 이제 바텀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은 유례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올해 3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철저한 바텀업 장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달 흐름 속에서 시장이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특출난 어떤 스타주가 탄생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올해 이제 증시를 아직 9월 달밖에는 안 됐지만은 되돌아보면은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어떤 특출난 업종 섹터가 올 장세를 그야말로 풍미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2차 전지라는 기본적인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배팅을 했던 분들이 상당 부분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 거둔 어떤 자금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자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별주 대응을 하는 그 자금의 성격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2차 전지에서 수익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갈아타면서 시세 흐름들은 그런 개별주 중심의 어떤 레이스가 전개됐죠. 그 근간에는 결국은 뭐가 있었냐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힘찬 경기 상승의 흐름을 보이거나 어떤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현재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최근에 이제 하단 부분이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합니다. 야,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새로운 대안주에 집중을 해라. 그 대안주는 뭐였습니까? 자동차와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금융주죠.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들은 전부 다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명예들여복귀에서 했던 유튜브의 브이로그를 보면은 대안은 자동차와 금융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수의 하방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찬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업종이 뭐였습니까? 자동차였죠. 그죠?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위아라든지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보험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레이스가 전개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지금은 시장의 컨셉이 뭐냐.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좋다 나쁘다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텀업으로 대응을 할 때는 종합주가지수의 향방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중심 이동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명예들여복귀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요. 그런 선택과 집중 그 부분들과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주식시장에서는요. 미련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라는 얘기는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2차 전지의 그 지난 여름밤의 꿈 속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명예들여복귀를 할 때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가 다시 재레이스를 벌이는 것과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한 일정 수준의 반등이지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 7, 8월 달, 그러니까 7월 말 8월 달 국면 속에서 이따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시세 사이클상 전체적으로 한 텀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끝났는데 그걸 부여안고 다시 간다. 또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또 부추기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라든지 일부 제약주들의 경우도 지금 설거지가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뒷북치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걸 잡고서 그 이전에 화려한 어떤 그 상승 국면의 그 뭡니까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련들을 못 버리시는데 이미 큰 손들 그리고 큰 세력들은 빠져나간 자리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해봤자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손실의 위험이 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면서도 시세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명예들여복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관련주, 보험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주, 여기에 새로운 타겟을 집중을 해라. 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시장의 변화 상황에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가 이제 이전에 화려했던 그 종목들의 뒤풀이 파동에서 자꾸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놀아나는 결과 수익은커녕 이전에는 수익이 낮죠. 상승 트렌드가 형성됐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뒤풀이 파동에 들어간 자리에서 자꾸 그 흐름에다가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물려 들어가는 흐름. 자칫 잘못하면은 물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오늘 저와 함께 시간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짧고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 장세는 그래서 우리가 좀 러프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집약적으로 심플하게 보잔 말이에요. 바텀업 장세입니다. 바텀업 장세에는 철저하게 종목 대응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바텀업 장세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대응 전략을 가져나갈 것인가. 오늘 종목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현 장세를 이제 접근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잔 말이에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배워야 산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을 할 때는 먼저는 그 시장을 이루고 있는 전략적인 큰 흐름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나와야지 그 이해가 전략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자꾸 종목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자꾸 그 순간순간의 어떤 흐름에 뒷공문을 쫓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현 장세를 이루고 있는 큰 전략적인 배경이 뭐냐, 그리고 그 배경 하에서 어떤 시장의 대안과 대응 전략이 나오느냐, 이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현 장세의 전략적인 접근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잔 말이에요. 먼저는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어떤 트렌드입니까? 상승 트렌드도 아니고 하락 트렌드도 아니고 지금 횡보 국면이죠. 이전에 이제 배워산대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세장 국면과 약세장 국면, 그리고 횡보 국면 속에서 그 트렌드 하에서의 대응 포인트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그 시장의 트렌드는 뭡니까? 제한적인 어떤 그 박스권 변동 국면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을 이루고 있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의 배경은 결국은 추세 모멘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사계라고 얘기를 하죠. 사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뭐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이렇게 이제 시장의 국면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금융 장세냐 아니면은 실적 장세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흐름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실적 장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뭐 월말 결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분기 결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적 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뭡니까? 실적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라든지 증권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이 과거보다 뉴스들이 많이 줄었죠. 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배팅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도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성장 국가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따져보면은요, 최소한 2%, 3%는 유지를 해줘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캐파에 맞게 뭡니까? 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기댈 게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반도체 쪽도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쪽도 그렇죠.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기업들의 환경들이 그다지 녹록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실적과 관련된 추세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금융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나마 이제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해서는 한 50조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풀려져 있던 유동성 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주시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그다지 뭐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50조 원 규모의 예탁금이라는 것은 금융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유동성 흐름 속에서는 비교적 개별 종목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신규 자금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어떤 유동성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기조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 이후 지금 미국은 그 기준금리가 5.5%까지 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3%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저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 흐름도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건 없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실적 장세와 금융 장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고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들도 지금은 금리 기조가 저금리 기조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금리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 흐름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은 뭡니까? 어떤 폭발적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추세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은 뭐냐면은 이런 그 기반 하에서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 등락이 연출되고 있고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들의 레이스에 따라서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한 6월 달까지는 나타났지만 6월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은 변동성 장세란 말이에요. 왜? 이제 이전에 이제 2차 전지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시장은 얘 한 번 오르고 쟤 한 번 오르고 하는 가운데에서 지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시장의 환경은 이런 바텀업에 기반한 시장 대응, 시세 대응이 지금은 유용하게 쓰여진다. 그럼에 따라서 뭡니까? 바텀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고 수급이 선택받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 기반한 종목과 대응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향후에 성장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좋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적과 관련된 장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한 차례 시세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정도가 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0배 넘게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10배에서 좀 빠졌죠. 근데 현 시점에서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는 꿈의 주식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조금 뭔가 어딘가 철지난 얘기가 됐다. 그러면 자꾸 이제 시세는 뭡니까? 그런 그 새로운 어떤 싱싱한 종목들 쪽으로 이동이 된단 말이죠. 왜? 지금은 바텀업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예.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 선택과 집중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선택과 집중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왜? 하단 추세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단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또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시장을 오래 이제 경험을 하거나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한 바퀴 다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의 흐름이 이제 웬만큼 배팅이 들어가야 될 종목들 그리고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요. 이미 상당 부분 한 차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7월 달, 8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은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상당히 단기화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전이라고 하면은 3월 이후 4, 5, 6, 7 이때는요. 얘네들의 레벨이 가격 레벨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이후 2차 전지가 먼저 올라주고 반도체 올라주고 제약바이오 올라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7, 8월 달 국면에서는 이들 종목들의 경우도 저평가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세들이 선발주 중심으로 해서 시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순환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싱싱한 시세의 흐름이 아니라 가령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는 10,000원이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한 2,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대체적으로 10,000원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대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레벨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들이 단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 사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레벨 흐름이 아니라 한 단계 높아진 레벨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면은 8월 달 말까지, 8월 중순까지도 정확하게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8월 중순까지 시세 레이스를 전담했던 종목들의 경우가요,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또 수익 났다가 바로 털려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랬잖아요. 박셀바이오, 그죠? 예. 딱 팔고 났더니 그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보여드렸잖아요. 팔고 났더니 하루에 30%, 그러니까 25%가 밀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해서요. 고점에서 팔고 나니까 제가 매도 가격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5만 얼마인가 그때 가격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지나니까요. 매도 가격 대비해서 30%가 밀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예로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전에서 했던 것들을.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지금 종목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7월 달에 이제 에코프로가 고점 한번 찍는 날 대부분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위에서 긴 꼬리 주고서 하루 장중 등락이 막 한 20 몇 %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때가 단기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꿈, 그 시세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시장은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다 모여서 어떤 수급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 수급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때는요. 아무리 용을 써도요. 예,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단기 트레이딩화가 되고 있다. 왜? 가격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에서 가격적인 부담이 만들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뒤풀이 파동이 들어가니까 시세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트렌드가 약화되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 장세로 변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한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명인들의 복귀에서 철저하게 히트 앤드 런을 해라.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리면서 지금은 샀는데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뭐 한 10% 정도 이상 수익이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걸로 옮겨 타든지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를 극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응 포인트를 제시한다. 왜? 시장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다. 뭐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시장은 이미 안에서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막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시장의 이런 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응 포인트, 즉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응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대응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이제 드렸던 것이 최근 장세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세가 막 살아나가거나 종목들이 살아나가는 초기 국면에서는요, 사서 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 바이 앤 홀딩을 해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달 전부턴가 철저하게 제가 이제 히트 앤드 런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은 수익이 났으면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것도 저가 매수를 대기를 한다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장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제 이야기가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안 팔았으면은 어떤 때 수익이 났는데 안 팔았으면은 그냥 막 곤두박질 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최근 장세, 최근 시세 흐름의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시장의 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최근 장세가 왜 그러면은 힘찬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종목 장세의 흐름으로 시장이 국한되는 어떤 시세의 어떤 플레이를 보일 수밖에 없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기와 그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하반기에 제가 사실 올 상반기에 하반기 장세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결국은 뭐냐? 먼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사실 우리나라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예. 언론이 요새는 보면은 자기 말들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죠. 과거에 여러분들 그 IMF 막 사태에 나올 때도 사실은 IMF 사태, 저도 이제 그때 증권사에 있었는데 IMF 사태 나기 전에 사실은 그 경고성 위험들이 사실은 감지가 됐었는데 언론에서 어디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걸 지금 제가 비교해서 지금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장 접근을 할 때는 항상 팩트에 기반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추세 모멘텀이 없다라는 측면 속에서 뭡니까 경기 사이클을 한번 놓고 보면은 뭐 간단한 지표만 보잔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보시면은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이 이제 뭡니까 7월 달 이제 발표됐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세계 그 기준으로 보면 3%입니다. 네, 성장률이 그리고 선진국 기준으로는 1.5%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이머징 마켓들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서 4%인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1.4%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참 놀랄만한 사실 수치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앞장서서 달려나가야 될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수치만 보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부합만 시켜보잔 말이에요. 상당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죽을 수가 앉아 있고 뭐 오늘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좀 올라갔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뭐 최근에 아실 거예요. 막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약간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지난달이니까 지난달에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몇 대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갖고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이러고 앉아있죠. 러시아하고 그렇게 앉아있죠. 주요 교육 국가들하고 그렇게 앉아있고, 우리한테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 미국하고 일본, 그쪽하고만 이제 친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흐름 속에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뭡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게 성장률 전망치에서 1.4%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장을 더 이루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4%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의 기반, 즉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지수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다. 형편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뭡니까? 우리가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과 투자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보세요. 일본이 1.4%라는 얘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몇십 배 차이 날걸요. 근데 일본도 1.4%다. 이거는 되게 놀랄만한 성장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적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적 기반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금은 조금 요원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 쪽, 이제 금융 쪽, 유동성 쪽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사실 연초에 말입니다. 연초에 미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막 파산되고
그리고 상반기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였잖아요. 그 사실 배경 중에 하나가 국채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들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하반기 한 3, 4분기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금리 기조가 정점을 찍고 금리 기조가 정점을 찍게 되면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내지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이제 피크를 치고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국채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죽을 썼죠. 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화근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도 뭐냐면은 금리를 동결을 시켰지만은 좀처럼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서 지금 매파 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거나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5.5%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금리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좀처럼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희석화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 러시를 일으키게 되다 보면은 미국의 금융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축, 즉 유동성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금은 뭡니까? 그다지 녹록한 흐름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 시장 흐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은 두 가지 추세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강력한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변동성의 흐름으로 각계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러한 시장의 국면 하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바텀업 중식의 시장 대응을 여전히 고수해야 된다. 언제까지? 첫 번째로는 경기 회복 신호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상으로는 되게 요원해 보여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라든지 FOMC에서 일정 정도 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불확실성의 변동성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그러면 보잔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트렌드 하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어졌던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3월달부터 시장이 뭡니까? 이 레이스를 펼쳤던 국면, 그러니까 한 6월달까지 레이스를 펼쳤던 이 국면 속에서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 다른 거 없어요. 2차 전지라는 걸출한 종목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사실 끌어줬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6월달 이후에 보시면은 시장은 뭡니까? 이 박스 안에서 결국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는 구조였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8월 1일이거든요. 이때 전부 다 고점을 찍었던 종목들이 뭐예요? 이때 바로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 이번 시장의 이 마디를 주도했던 종목. 2차 전지가 대체적으로 7월 31일, 8월 초 이때 다 고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국면은 뭡니까? 그런 어떤 그 바텀업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 장세 흐름이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특출한 중심 섹터, 핵심 섹터들이 고점을 찍고 나니까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더 잃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 있거나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시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급이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선순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별개로 시장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시장의 안정성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7월 말 8월 초 국면 속에서 2차 전지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뭡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막 고점들을 찍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유동성이 선순환 구조에서 유동성이 약간 악순환 구조로 변화되는 상황.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시장이 탄력을 잃어버리면서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열풍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뭐 반도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금융 쪽으로 약간 시세의 어떤 흐름이 좀 안전 선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이동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1년의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집약해서 대응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요, 제가 지난 그 배워야 산다에서 그 트렌드 구분을 할 때 밴드 트렌드, 박스권 트렌드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봤지만은 최근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6월달 이후부터는요, 종합주가 지수는 2,670이라든지 이 선과 2,500선을 기준으로 하는 박스권 등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박스권 등락이 연출되는 시장 흐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밴드를 항상 설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인가요? 거기서 이제 밴드에 2,500선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 그게 이제 밴드 하단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밴드를 설정을 하는 얘기는 기준, 그러니까 지수의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가운데 내가 선택한 종목에 주고 받고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지수가 안 올라가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제 핵심주의 경우는 올라가지만은 전체 여러분들이 자산 투입을 할 때 밴드 하단 부분에서는 약간 현금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그죠? 그리고 밴드 상단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은 주식의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밴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됨에 따라서 뭡니까? 제한적인 등락과 이제 단기 저점과 고점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밴드 국면에서는 결국은 시세가 뭐가 움직입니까? 테마주라든지 개별주라든지 그다음에 선별적 수익률 게임이 이어진다는 거죠. 최근 장세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장세에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할 때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시장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한 20분 남았나요? 예, 종목으로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진행되어 왔던 종목의 변화와 그리고 그 종목의 변화 속에서 그러면 현재 국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한 배팅을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그 아카데미,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카데미를 했거든요. 아카데미를 했는데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는 이제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종목 많으면은 한 20개 종목, 이제 장이 좋으면은 좀 적으면 한 15개 종목을 추려서 이제 그 라인업을 발표를 하는데, 이따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 목요일 날 추천드려서 오늘 보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급등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시장의 이런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뭐냐면 살아나가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텀업 장세에서는요, 이거 올라갈 거야 하면서 주식 사서 보초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거나 추세가 딱 만들어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뒤풀이 파동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시세는 나온다. 그럼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 복귀를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이때가 7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사이클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에코프로라는 그 개별적인 기업의 어떤 성장성 가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성장성 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150만 원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대부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150만 원 했던 주식이 뭡니까? 80만 원, 90만 원까지 한 3일 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수급의 일정 정도 털고 나가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내재 가치 성장성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의 실전 감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누가 사줘야지, 그죠?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사줘야지 그게 주가가 움직이지 안 사주면 누가 그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한 50% 정도의 단기 변동성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시세는 지금은 뒤풀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명예들의 복귀를 할 때 에코프로가 그날 막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 했어요? 이거 뒤풀이 파동이다. 이거 하지 말고 지금은 제약이래요. 금융주하고 자동차를 해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세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시간상으로 놓고 보면 에코프로는 수요일, 목요일이 한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는 자리였고 오히려 반대로 수요일하고 목요일 코스에서 자동차라든지 얘네들을 사줬으면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한 매매가 되죠. 네.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뜨는 애와 지는 애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명예들의 복귀에서 이제 썸네일에서 그게 나왔죠. 뜨는 애는 뭐다. 그리고 지는 애는 뭐다. 이걸 구분을 해서 그 흐름에 집중을 해라. 지금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뜨는 애와 지는 애. 그게 뜨는 애는 뭐냐? 금융주와 자동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요. 지금 시세 변화를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정도 기존 주도 섹터들의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8월 달을 기점해서 완전 고점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 그러니까 지는 애에 대해서 뒤풀이에 들어가면 물려버린다.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바꿔서 지금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그런 의미였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그 다음 종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2차전지, 2차전지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랬잖아요.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봐라. 그리고 이제 제약 봐라. 이렇게 계속 변화된 상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앞에서 2차전지 에코프로는 3월 달부터 시작했던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 노란 선이요.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그러니까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들이 주도를 했는데 반도체주의 경우도 한미반도체 보시면은요. 얘도 만만찮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스윙유 게임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얘는 보세요. 그 반도체는 어때 고점 찍었어요? 이때가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고점을 찍은 날이 7월 중순 때 고점을 찍었고 요런 자리에서 2차전지는 고점을 찍었죠. 근데 반도체는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의들의 복귀에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 다음 타자는 반도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뒤이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은 그 다음에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3234 깨지고 난 다음에 이건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갔다. 시세 끝 설거지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시세 사이클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펩트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세요. 펩트론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면은 이 노란선, 이 출발점 노란선이요. 아까 한미반도체 또 그 다음에 얘는 6월달, 7월달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날도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8월 31일 날 그리고 9월달 초에 고점을 찍은 거예요. 얘네도 보세요. 시세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펩트론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탑픽이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뒤풀이. 이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에서 시세를 주도했던 애들이 전부 다 보면 시세를 이제 순서대로 시세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지금은 전부 다
뒤풀이 들어갔죠. 지는 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을 때 몇몇 종목만 살아남았지 얘네들의 전반적인 사이클은 이제 지는 해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나마 이거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흐름들이 뭐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요. 얘네만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주죠. 지난주 그 우리 아카데미의 라인업 종목이에요. 알테오젠이. 보시면 어때요? 시세가. 예,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는 놈 쪽에다가 지금 계속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압축된 바텀업 장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이 대화제약.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는 이제는 약간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약간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바디텍 매드는. 그 다음에 종목이 젠큐릭스.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렇게 저 핵심주를 말씀드리면 알테오젠, 대화제약,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젠큐릭스까지. 예, 여전히 개별 타겟 종목으로는 유효하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얘네들은 지금 뒤풀이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종목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싱싱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럼 이제 보험주예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명의들의 복귀에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이제 보험주들 딱 이제 리스트 업을 시켜드렸죠.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라인업 발표를 할 때 다 포함되는 종목들이에요. 보면은 하나생명,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생명. 잠깐만요. 저기를 해드릴게요. 하나생명. 탑픽이, 아직까지 탑픽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삼성생명. 예. 그 다음에 현대해상. 이제 얘네는 이제 그 2등주들이죠. 뭐냐면은 301선에서 나간 애들하고 얘네들 301선에서 지금 출발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생명 출발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쪽에서는 삼성화재 얘네들. 그래서 보험주 쪽에서는 이들 종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요. 리스트 업을 시켜서 얘네들만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다른 거 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험주 쪽에서는 재보험 쪽 코리안 리. 예, 이것도 좀 차트를 잡아줘 보세요. 예, 코리안 리. 예. 오늘까지 눌림목이죠. 이런 것들 눌림목에서 잡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코리안 리. 그 다음에 제가 이거 7월 달부터 했던 그 아카데미 했던 종목이거든요.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예. 그 다음에 롯데손보까지. 금융주 쪽에서는 얘네들만 딱 가지고서 눌림목 공략, 밴드 공략,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기 뭡니까? 아카데미 하니까 아카데미에서 종목들 저기 하니까 추천하니까 그거 무조건 사라. 사면은 단기 수익 그냥 뽑는다. 얘를 전부 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종목이 현대글로비스거든요. 이게 다 아카데미에 리스트 업 했던 종목들 지금 다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눌림목 줬다가 오늘 다시 튀어버리죠. 그죠? 예.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전부 다 사실은요. 지난 수요일 날 제 명인들이 복귀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했을 때 전부 다 저가 매수 기회를 줬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모비스. 그 다음에 보세요. 현대위아. 그죠?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제가 완성차보다는 부품이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렸죠. 예.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인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명인들이 복귀해서 HD 만도, LC의 만도까지 예, 보시면 된다. 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 했나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시세 대응이 결국은 보험, 그러니까 금융주를 중심으로 보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행주 쪽에서 하나금융하고 KB금융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포인트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 장에서 뭘 여러 개 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은 비프리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뜨는 해와 지는 해를 구분을 먼저 하자. 시장은 변했다. 우리 생각도 꼰대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변화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새롭게 뜨는 해 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그 선택과 집중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지수가 뭐 빠진다, 시장이 힘들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그 압축된 대응 포인트에 집중하는 감각으로 시장 접근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2,500원대부터 곧버스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곧버스는 여러분들 자산에 제가 10% 15%를 좀 심어놔라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6월달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반대 급부의 포지션을 분명히 취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다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곧버스에 대한 부분들 한 2,600원 좀 최근에 좀 올라왔죠. 한 2,600원 전후로 해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감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 아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